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이번 학기에 교육평가 교직 과목을 맡게 되었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강의실에서 먼저 만나고 인사를 하고 뭐 수업을 진행했어야지 더 좋았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같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국이라서 우리도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교육평가를 강의하게 되고요. 교육평가 수업은 이제 일반 교양 2시간짜리 과목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 강의가 처음 시작부터 영상으로 그 동영상 강의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 강의는 플립러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혹시 플립러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플립러닝은 거꾸로 학습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육 방법입니다. 플립러닝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플립러닝. 플립러닝이라는 거는 거꾸로 학습법입니다. 거꾸로 학습법. 뭘 거꾸로 하느냐? 수업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하시죠? 여기에 학교가 있고 여기 집이 있으면은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집으로 오게 되죠. 집에서 복습을 하고 다시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집에 와서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플립러닝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학교에서는 복습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 복습을 하고 집에 와서는 예습을 하고 개념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학교에 와서는 복습을 하고 질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동영상 수업을 한 10분에서 15분짜리를 보고 오시면 되고 보고 수업 참여 하시면 되고 여기서 간단한 개념 같은 것들을 간단한 개념 설명들을 미리 하고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또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고 질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출석 20%, 과제 20%, 중간, 기말 각각 30%씩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에 대해서 혹시 다른 선배들한테 들은 적이 있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 수업의 시험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진위형 문항이 있어요. 진위형 OX죠. OX 문제. OX 문제가 한 대략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단답형 문제가 이것도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OX를 묻는 문제 10문제, 그 다음에 단답형을 묻는 문제가 10문제 정도 나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술형 문제가 나옵니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5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제 시험의 특징은 그거예요. 최대한 아는 대로 쓰면은 그만큼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행평가에 대해서 시험을 봤다. 수행평가란 무엇인가 써라 했을 때 여기다가 내가 아는 게 많지 않아도 수행평가라는 거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고 그 준거가 있어야 되고 등등 한 10가지를 써야지 만점인데 만약에 10가지를 다 못 쓰고 한 2가지만 썼다. 이러면 2가지에 대해서 부분 점수를 드립니다. 근데 수행평가가 아니라 수행평가의 한 부분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썼다. 이래도 저는 점수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해당 주제 안에서 아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는 데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수가 후한 편이에요. 다만 이 교육평가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다소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교직을 듣는 학생들하고
일반 교양으로 듣는 학생들로 나눠져요. 특히 유아교육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을 공부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수학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레포트 형식으로 레포트 형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과제를 내주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꼭 뭐 그렇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는 어떤 거랬냐면 우리가 교육 평가잖아요. 우리 인생을 평가해 볼 때 내가 죽을 때 나의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 이런 과제를 내기도 했었고 조금 시시한 과제로는 그런 것도 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육 중간고사 문제를 실제로 내보는 그런 과제도 있었죠. 그래서 다른 반 학생들한테 실제로 그 과제를 바탕으로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배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이 그냥 재밌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 교육평가를 배우면 얼마나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지난 학기에 배웠던 전공 과목 중에 딱 기억에 나는 그 수업 내용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만 저도 뭐 그런 비슷한 똑같죠, 여러분들이랑. 저도 강의는 많이 듣고 저는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으니까 수업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수업을 많이 들었지만 그 기억에 남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그 교수님 말씀하신 책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공부했던 게 오히려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고 교수님이랑 같이 그냥 토론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웠던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너무 거리감을 느끼지 마시고 많이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냥 그 허울 없는 사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울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주차 강의 내용부터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교육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교육평가의 개념. 여러분, 교육평가라는 게 뭘까요? 교육평가. 먼저 그러면 교육이라는 건 뭘까요? 교육.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았나요? 교육을 해본 적이 있나요? 교육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집에서 혼자 강의를 보실 테니까 혹은 통학을 하면서 유튜브로 이걸 보고 있을 테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이라는 게 뭘까? 교육은 뭘까? 학교를 다니면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학교에 다니는 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정말 다양하죠. 교육.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교육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페다고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교육이 영어로 뭐죠? education이죠. educati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페다고지라는 말은 여러분이 페더스트레이션 뭐 이게 무슨 뜻이죠? PED 요게 걷다 이런 접두어죠. 그리고 이 고지라는 게 붙으면은 뭐죠? 이거 고지 psychology 뭐
학문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떤 귀족이 있잖아요. 이 귀족이 있으면은 이 귀족을 데리고 다니던 수행하는 종, 귀족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가르쳐주는 종을 이 페다고지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게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게 교육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야 한다 하는 것들 알려주는 게 교육이라는 그런 썰도 있고, 에듀케이션을 보면은 에듀카레라는 말에서 왔다고 해요. 여러분, 이 접두어로 이가 붙으면 무슨 뜻이죠? 이가 붙으면 뭔가요, 여러분? 엑소더스라는 단어 아세요? 엑소더스는 뭔가요? 출애굽을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탈출해서 나가는 거. 이라는 접두어는 결국에는 무슨 뜻이다? 아웃. 바깥으로 나간다 이런 뜻이 아웃. 듀카레는 뭘까요? 듀카레라는 이게 이제 그리스어에 있다고 하는데, 듀카레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래요. 이 내면에 있는 이 사람의 잠재력을 아웃, 나오게 한다는 거죠. 이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게 교육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너무 그럴듯하죠? 또 한 가지는 이 영어로 봤으니까 이 교육이라는 말은 원래 뭔가요? 한자어로 돼 있죠? 제가 이게 한자로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르칠 자를 쓰고요. 기르다, 기를 육자를 씁니다. 즉 가르치고 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뭐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뭘 기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강아지를 키우면 여러분 뭘 챙겨야 되나요?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고, 먹을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 챙겨줘야 되죠. 사료도 챙겨줘야 되고,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우울해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스트레스도 풀어줘야 되고, 같이 놀아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중성화 수술도 시켜줘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거는 단순히 무언가를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 이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말들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다시 정리해 보면은 그런 거죠. 인간의 본성, 이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교육이기도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사회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려주는 게 교육이기도 하죠. 또 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르는 역할을 하는 게 교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나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나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할 때 나무를 키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땅이 있고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얘가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나서 나무가 되겠죠. 이 나무를 키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나무가 있는 그대로 점점 커져 나가도록, 더 무성한 나무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방법이 있을 거고, 정말 큰 나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야, 이런 나무 말고, 여러분 혹시 일본의 정원 가보셨나요? 일본 정원에 가면 어떤 느낌인가요? 저는 그 일본 스타일의 그 정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킹 시국에 무슨 또 일본 정원 얘기를 한다, 일본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일본의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일본 정원에 가보면은 나무들을 이렇게 잘라놓은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무가 이런 식으로, 왜 여기 이렇게 잔풀들이 올라오면은 이것들을 다 깎아버려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정돈을 해서 딱 깎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정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무를 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나무를 기르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1번과 2번이 있다고 하면 이 1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좋은 성품들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반면에 이 2번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인간의 본성이 절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대부분 이 2번의 형태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많이 자라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많이 가르치시고 또 선생님들도 뭐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통제하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정말 큰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아마존을 경영하고 있는 조프 베조스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그 학교를 다니다 때려쳤잖아요.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부를 이루고 세계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어떤 것들을 절제하고 잘라내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통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잘라내면서 자라났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 들죠? 이 정말 거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지 않나요? 그냥 제 생각인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두 가지 교육 방법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라면 나중에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면 저는 1번으로 키우고 싶은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냥 이제 생각만 해보는 거죠. 기왕이면 큰 사람 되면 좋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뭐 안 그런 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내 자식이 큰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그게 쉽진 않으니까 하다 보면 결국 이제 2번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정의가 다양하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한 학자들이 꼭 교육학자들만 있는 건 아니고 사회학자들도 있고 또 뭐 철학자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재밌는 옛날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그 단군 신화 아시나요? 단군 신화? 단군 신화에 보면은 그 곰하고 호랑이가 있죠. 곰이 있고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곰이 결국에는 다 참고 견뎌서 환웅이 되고 아니지 웅녀가 되고 환웅과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단군이 태어나고 이 사람이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우셨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이 단군 신화에 보면 그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단군 신화에 보면은 이 하늘나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늘이 있고 하늘나라에 이 환웅이 있었겠죠. 환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내려가서 여기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환웅이랑 웅녀랑 결혼을 해서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이 하늘에 있는 그 신선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서양으로 치면 천사들 100명을 데리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100명. 그래서 이 사람들을 쭉 나열해 보면은 어떤 그 신선은 농사를 가르치는 신선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상업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99명의 사람들이 다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한 사람만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내려와서
백성들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처음 그 땅 위에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요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이 상제가 여러 사람들을 보내줬습니다. 100명의 하인들을 보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뭘 가르쳐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99명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99명가 이 농사를 짓는 신선이 있었고, 이 농사 짓는 신선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죠. 이 무리들을 이제 농사꾼이 되는 거고, 상업을 하는 이 신선의 밑에는 이 장사꾼이 생긴 거고, 등등등 이렇게 생겨서 쭉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이 마지막 사람, 이 사람만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신선만 할 게 없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말을 하는 거죠. 할 게 없습니다. 저는 할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내려가라. 뭐라도 해라.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려온 요 신하가 돌아다니면서 할 게 없으니까 여기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사는 뭐예요? 뭐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귀찮겠죠. 하지만 알려줍니다. 아, 농사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왜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쭉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이걸 다 배웠으면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러 간 게 아니라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서 장사는 뭐죠? 무엇을 팔아야 되죠? 이걸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네 번째 사람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얘는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얘가 계속 왜죠? 왜죠? 하면서 돌아다니는 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생성되게 됩니다. 왜죠? 왜죠 그룹. 왜죠 그룹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교육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얘기죠. 밥 벌어먹는 재주는 없지만 저건 왜 그렇죠? 저거는 무슨 뜻이죠? 왜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나요?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본 사람들이 바로 이 교육자라는 거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좋은 질문을 가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정의가 상당히 다양하죠. 우리가 크게 4가지를 봤는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페다고지를 받고, 에듀케이션을 받고, 세 번째로는 그 한자로 봤죠. 가르칠 교, 기를 육, 이렇게도 봤고, 단군 신화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면 교육이라는 거는 인간 본성에, 인간 내면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다.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거다. 즉,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작은 형태에서 이 사람의 어떤 미래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은 큰 나무가 될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교육이다. 그러면 여러분, 교육의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는데,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야, 그러면 교육의 목표는 뭐야? 교육이라는 걸 하려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목표를 달성했느냐, 뭘 가르칠 건지가 있어야 되겠죠. 교육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교육의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있겠고,
이 방법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있겠고, 뭐 이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중에 어떤 목표를 가졌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했느냐, 무슨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했느냐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교육평가가 뭔지를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교육평가란 교육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교육 목표를 달성했는가. 체크. 그래서 교육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체크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잘했어. 잘했으면